날은 뜨겁고 또 가끔 비 와요. 예, 비 오면 이거 이제 말려서 털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 이제 완전 패닉이죠, 패닉. 예, 예. 제가 아까 이제 시골이 과거의 시골이 아니고 싹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갈등의 축이 옮겨갔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예, 예. 이게 참 난감해요. 뭐냐면 이 원래 시골을 지키고 계시던 분들은 다 연세가 너무 들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시골이지만 그 시골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 예, 서로 잘 알고 서로 다 연결돼 있고, 예, 그리고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해오고 이런 분들은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농촌의 전통적인 모습 이런 거를 대변하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다. 네, 거의 없다. 그래서 내버려 둬도 거의 소멸해 가기 직전이었는데 이게 잘 안 와닿으실 텐데 제가 이 장 볼 때가 2014년에서 16년까지 4, 5, 6 이렇게 3년 봤는데 저희 동네 전체 인구가 125분이었어요. 이 중에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해준 노인,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회 회원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이분들이 75분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노인분들이 특히나 가구 수로는 80가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1인 가구로, 거의 1인 가구로 그냥 홀로 돼서 이렇게 농촌에 살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고령화 정도가 제가 쭉 친구들이나 강의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여기 서울이지 않습니까? 남한이라고 하면 이 서울에서 거리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멀면 멀수록 해남, 강진, 이렇게 함안 이렇게 멀면 멀수록 고령화 정도가 훨씬 심한 거죠. 예. 여기는 서울에서 먼 것 같지만 사실 120km밖에 안 되거든요. 2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운 축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있는 편인 정도가 요 정도다. 그러니까 이제 시골이 거의 사라지고요. 이 고령화로 시골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제가 딱 느끼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한 4, 5년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산골짜기 시골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누가 했냐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품일을 다니셨거든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 계실 동안에는 자기네 땅을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세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 일을 못하니까 이제 자기 땅을 도지를 주고 그리고 이제 품을 팔러 이렇게 다니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일을 다니시면서 어차피 평생 일하시던 분들이니까 그게 꼭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거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일을 다니셨는데 이 할머니들이 일을 못 다니실 만큼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연세가 많아지시고 이렇게 되면서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확 늘어서 갑자기 한 80명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시골 사회가 시골 사회로서의 기능이 더 이상 없다고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귀농귀촌 드라이브를 확 걸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제 기억으로 한 10년 됐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고 사람들을 시골로 가는 정책을 아주 시범 정책부터 조금씩 하면서 이걸 활성화시켜 온 거니까 벌써 이제 정부가 꽤 체계적으로 이제 법 체계를 만들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지원 조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쫙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러면서 막 광고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 시골살이에 대한 정보들을 막 주고 부추기면서 사회적 트렌드로
귀농귀촌 붐이 확 일면서 사람들이 시골로 우르르 들어온 거죠. 우르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호한 세계에 이 확실해야 편안하신 분들이 이 모호한 거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오던 사이로 휙 들어오시니까 예, 이게 힘이 있었으면 부딪혔을 텐데 힘이 있었으면 부딪혔을 텐데 이쪽이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 쑥 들어오니까 갑자기 훅 들어온 거죠. 예, 무법사회로 무법사회로 이게 법은 사실은 권리 체계지 않습니까? 자기 권리를 앞세우는 분들이 휙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조금 부딪힘,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죠. 모호한 상태에서 둘이 선을 그으려면 그 선이 쉽게 그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워야죠. 네, 그래서 싸움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주로 시골에서 일어난 많은 갈등들이 이제는 이런 뭐 텃세의 의미 제가 쭉 설명드렸죠. 이 모호한 사회에서 서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력을 갖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조정하면서 그렇게 이제 약간 둥글둥글하게 힘이 어떤 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이어져 오던 사회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격해요. 요걸로 부딪히는 사람들은 격하게 부딪힙니다. 예, 이런 이렇게 모난 걸 둥글둥글 굴리면서 어차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대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하고 이런 둥글둥글하지 않고 이렇게 깎이고 모난 걸 깎일 그 경험이 없었던 분들은 뾰족한 상대로 서로 부딪히니까 치명적인 거죠. 그리고 서로 공동으로 나눈 어떤 기반이 없어요. 뭐 동창도 아니고 전에 본 적도 없고 부모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그리고 내 거는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딱 갈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부딪히고 나면 회복이 안 돼요. 네, 회복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선입견 같은 거를 인상 같은 걸 확 가져가지고 내가 저런 치사한 인간하고 더 이상 볼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확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게 참 좀 걱정스럽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걱정스럽다. 이런 거잖아요. 도시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해야 되는 좀 정글 같은 곳이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롭죠. 위태롭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거를 사회가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이 외로움이나 불안감 같은 것을 좀 덜어주고 완화시켜주고 안전망을 깔아주고 이런 게 이제 사회적인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복지 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살률이 높고 막 그 경쟁이 막 심하니까 특히 그 어린 친구들이 많이 죽고 청소년들 자살률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게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인데 부동의 1위고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그런 체제들이 이렇게 되어왔던 거죠. 이런 게 싫어서 이러지 않고 조금 더 한적하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좀 한적하고 이 불안에서 벗어나서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하고 불안해도 편안이고 외로움은 서로 이웃으로 달래야 되는 거잖아요. 정을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일 텐데 예. 이런 게 이제 오히려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아주 익숙한 방식은 이렇다 보니까 권리에 아주 민감하죠 사람들이. 예,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근대 사회의 시민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이 자기의 권리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그 권리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그 책임은 보통 법적인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권리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법이 치밀하게 잘 짜여지지 않은 공간으로 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호한 공간으로.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죠. 법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시골에 왜 왔냐? 시골에 왜 왔냐? 이렇게 묻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와서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러 온 게 되는 거예요. 시골에. 예, 그거 대표적인 사례가 뭐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 우리 같이 살자. 너도 시골 가고 싶고 나도 시골 가고 싶고 너랑 나랑 보니까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가까이 살면 몇 년 지나면 둘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야 세상에 나 저런 인간 처음 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산다는 게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누구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각각이 자기의 주권, 자기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진 그걸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왕과 왕으로서 서로 살아가는 경험이 없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을 내가 외교력을 가지고 해결하면서 이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날카롭게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참 이게 생각보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랑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부부로 같이 살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한 입을 덮고 사는 사이인데도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풀어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협력해서 살아가는 거죠. 서로 이렇게 서로 어떤 부분은 내가 양보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내가 가져야 되고 서로 양보하고 갖고 하면서 타협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경험도 없고 교육받은 바도 없다. 주로 이제 어릴 때부터 쭉 받아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경쟁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경쟁에 특화된 인간이지 협력에 특화되는 게 아니고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주 애써서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인데 이걸 갖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도 없고 교육받아 본 적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양상은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이 B가 이제 들어오는 과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쭉 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고 계신데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떤 감정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이게 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막 땅을 사들일 때 있었잖아요.
그때 그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땅을 사들일 때 나가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좀 뭔가 괜히 우리 거 내 거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주도에 땅 한 평도 없고, 내가 뭐 한 10년에 제주도를 한번 갈까 말까 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곳이지만 제주도 땅을 막 중국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 괜히 내 거 뺏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하겠죠. 요 어떤 마을에 뭐 송씨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 땅을 산다 이러면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이 처음에 낯선 곳에 왔으니 사람들도 잘 모르고 이럴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여러 가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막 하죠. 낯선 곳에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게 옳은 것 같지만 에이 뭐 양보해서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양보하죠. 그리고 좀 자기 권리에 대해서도 좀 내려놓고 그런 입장을 취하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렇게 슬슬 지내다 보니까 아니 난 이 사람이 원래 이 동네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원래 이 동네 사는 사람인 줄 알고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싫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유보하거나 양보하면서 지내왔는데 알고 보니까 지도 온 지 한 3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지난 애나 뭐 늦게 온 거 마찬가지인데 원래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야 그거 하지 마. 이거 내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렇게 말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선 경찰을 부르게 되고, 경찰도 해결 안 되면 법원으로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그 일을 겪고 나면 이제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거죠. 쳐다보지도 않고 대면대면하고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불편한 관계로 돼버리더라. 그러면 이제 시골이 어떤 도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좀 완화시켜주고 해결해주는 어떤 대안적인 공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시골로 오시려고 할 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실 잘 못하시죠. 제가 이렇게 막 떠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말처럼 관계에 대해서 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요거에 이렇게 몰입해 계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시골로 딱 와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이 관계의 문제들이 사실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 와서 내 주변에서 함께 살게 될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살고 싶은가,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았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겠다. 실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이질성을 잘 극복을 못했어요. 쉽지 않은 과제긴 한데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여튼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다. 그건 뭐 그것까지는. 근데 이게 이렇더라고요. 저는 30 즈음부터 이제 시골에 와서 살려고 애를 좀 써봤는데 역량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를 굉장히 열심히 짓고 빡시게 짓다가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되버렸어요. 농사 일만 하면 아파요. 이 꾀병처럼. 멀쩡한데 하여튼 농사일을 하고 나면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이게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게 몇 차례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괜찮긴 한데 다시 일을 하는 게 겁이 나니까 이게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두 개가 비슷한 정도로 중요성을 갖더라고요. 관계가 아주 좋거나 그런 돈 문제가 좀 힘들어도 그냥 이겨나갑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뭐 예를 들어서 애호박 농사 같이 짓는데 애호박 농사가 폭삭 망했잖아요. 망했다는 건 이제 소득이 없다는 거죠. 올해 농사 지어서 겨울을 나고 내년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겨울을 나기도 어렵고 내년 농사 짓기도 어렵고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제가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면 다른 집들도 어떻습니까? 뭐 비슷해요 다. 이제 농사꾼들 처지가 다 비슷하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같이 힘들고 서로 웃고 뭐 이러면서 넘어가죠. 근데 돈도 어렵고 같이 놀고 같이 부대끼고 뭐 이렇게 공감하고 이럴 수 있는 커뮤니티가 없다. 이것도 깨지고 이것도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뭐 하려고 여기로 왔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떠나게 됩니다.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과하게 좀 이렇게 모아지셨을 텐데 시골 사회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과도기죠. 시골 전통적인 어떤 시골은 무너지고 새로운 시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 시골에 이렇게 쭉 만들어져 가서 나오는 결과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골, 새로운 시골을 만드는 역할을 그럼 누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새로 시골로 들어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골을 만드시게 될 거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사회를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궁금한 거죠. 여기에서 좀 과도하게 혹은 저 도시가 가지는 어떤 저런 속성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면 그런 모습의 시골이 나올 거고 저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권리의 측면 뭐 이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타협할 줄 모르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뒤로 물리고 서로 좀 돕고 같이 돌보고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힘을 가지게 되면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겠죠.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10년이나 20년 아마 지금 시골을 지키고 계신 노인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수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 되는 거는 10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 삼성경제연구원에서도 2030년 정도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고 조금 있으면 완전히 단절되고 시골이 새로운 사회가 될 텐데 그 사회를 만드실 분들이다. 그래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 기획자이자 어떤 참여 주체로서 그런 고민들도 좀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시골로 오셔서 이렇게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이 기획자로서의 마인드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입니다. 예, 모쪼록 꼭 시골로 오셔가지고 하고 싶으신 것들을 꼭 이루시고 좋은 사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혹시